오늘의 정석입니다. 김정수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최근 시장 분위기 가운데서 중요한 점들 뭐라고 보시는지 오늘장 정석투자법 알려주세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이미 드러나 있지 않나. 우리가 현재 종합주가 지수를 보면요. 움푹 들어간 곳이 보여요. 여기 맨 아래. 움푹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한 15조 정도까지 한번 갔었던 자금이 9조 10조입니다. 9조 10조. 종합주가 지수가 2,500일 때의 10조 하고요. 2,800대의 10조는 다른 겁니다. 왜냐면 시가총액 자체가 높아진 거니까. 그죠? 그래서, 현재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돈이 없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 시장에서는, 이만큼의 돈이 필요한데, 지금 시장에서 허락된 자금은 요거밖에 없다. 네, 이걸 다시 한번 제가 그릴게요. 자, 시장에서는 요만큼의 돈이 필요한데 실제로 시장에서는 요만큼의 돈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만큼의 돈밖에 없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한 15조가 필요하다면 지금 시장에서의 거래대금은 9조에서 한 10조밖에 되지 않는다. 지수 위치가 높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수 유동성 자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매도 거래대금은 당연히 제외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매수 유동성이 부족하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 시장에서.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네. 이유는 여러 가지를 갖다 댈 수 있겠죠. 트럼프 변수가 등장한 거, 그 다음에 바이든 이 대통령 그 후보의 어떤 이 사태와 관련된 변수들, 그 다음에 AI 관련된 주식들에 대한 뭐 피크 우려들,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경제 여건들에 대한 불안적인 요소들, 중국에 대한 뭐 경계,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뭐 자체적인 비관적인 전망들, 여러 가지 이유는 될 수 있겠으나, 이런 거를 이제 합친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냥 돈이 없는 거예요. 이건 팩트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넘어설 수 있는 개념은 저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돈이 없다. 그러니까 뭔 말이 필요하냐, 이거. 뭔 분석이 필요하냐. 그냥 돈 없어서 빠지는데. 이거를 일단 인정하고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결과가 좋기 때문에. 조금 노력하더라도 그러면 결과가 잘 나와요. 양을 많이 한다고 해서 주식에 대한 결과가 잘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포인트를 집어내느냐 여부에 따라서 결과가 잘 나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돈이 부족한 시장에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이 매매 투자 결정을 해야 되는가? 이거 아니겠어요? 난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이를 봐야 되겠죠. 첫 번째로 좀 주의 상황들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주의 상황들을 좀 살펴보니까 2896에서 2750까지 어제 시장이 하락을 했었는데 이 기간 동안에 일단 큰 변수들은 나온 것 같아요. 트럼프 변수와 관련된 어떤 걱정, 이로 인해서 주식들이 또 급락하는 흐름들이 꽤 많이 나왔었고, AI 관련된 주식들의 경계 매물, 차익 매물들도 되게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섹터들도 가격 조정이 굉장히 좀 심했고요. 그리고 하이닉스를 비롯한 이제 삼성전자,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가운데서 이제 현대자동차, 전력주 가운데서는 HD 현대인력이 1등이었는데 이런 주식들 같은 경우도, 그리고 화장품 1등주들, 그 다음에 음식료 가운데서 삼양식품 같은 1등주들 다 가격 조정이 다 있었어요. 각 산업에서 제일 센 애들, 테마에서 제일 센 애들도 한 바퀴 다 돌아가면서 이 경계 매물이 나오면서 급락이 나왔다 이거예요. 알테오젠 같은 주식들도 삼천당제약 같은 주식들도 이 좋은 기업들 같은 경우도 차익 매물이 나왔다 이거. 모든 산업이 코스피 종합주가지수 2896에서 2750 오는 기간 동안 코스피 코스닥 상관없이 각 산업에서 1등주들이 다 한 번씩은 두드려 맞았다. 이렇게 일단 볼 필요가 있으니까 뭐가 생기겠어요? 일단 한 차례 매물 소환이 있었구나. 매물 소환이 좀 이루어져. 부담은 좀 덜 거예요. 예, 한 번씩 이렇게 다 차익 매물이 나온 거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뭐냐면은, 그러면 이 변동성이 커지는, 이런 구간에서, 이게 이제 언제 스탑 될 것이냐, 이게 또 중요한데,
이건 제가 절대 예상하지 말라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좀 드렸었죠. 어제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이야기 해드렸을 거예요. 2780까지 기다리되 이게 저점인지를 함부로 예상하지 말고 시장에서 신호를 줄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현금을 쥐고서 그런 이야기 해드렸었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제 해외 시장이 또 반등이 나왔어요. 엔비디아라든지 뭐 TSMC라든지 이런 주식들 다 전반적으로 많이 급락 나왔던 주식들도 반등이 나왔는데 애플 같은 주식은 반등이 미미했다 이거죠.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업체들. 그러니까 주로 뭐냐면은 해외 쪽도 낙폭가에 의한 반등이 나왔고요. 테슬라도 좀 반등이 나왔죠. 그동안 이제 낙폭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한 번씩 다 급락이 나온 다음에 기술 반등이 한 번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도 오늘 좀 일부 반등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반등이 나올 때 중요한 게 추세를 전환해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시 전고점 뚫으려고 가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반등 나왔다가 다시 토하면은 이게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또 다시 그럼 먹고 토할 테니까. 큰 판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주식하시는 분들은. 그럼 뭐가 필요해서 뭉치돈이 들어오느냐가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 판을 뒤엎을 만한 뭐가 등장해야 되냐면 히어로가 등장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돈이 쪼그라들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돈이 쪼그라들었어요. 자,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주식 결국 사람 심리가 사람 심리고 세상 사는 거하고 다 반영되어 있어요. 세상 이치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의지하지 않아요? 믿고 뭔가 나를 좀 강하게 이끌 수 있고 집안에서 어려우면은 아버지한테 의지하거나 그러잖아요. 그죠? 돈이 부족하면 뭐예요? 믿고 맡길 수 있는, 확실히 믿고 맡길 수 있는 주식한테 돈이 먼저 들어가겠지. 그리고 내가 제일 아끼는 주식을 나중에 판다고. 여러분들 부동산을 강남에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고, 제주도에 하나 가지고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청주에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근데 현금이 필요해요. 그럼 여러분들 어딜 팝니까? 제일 똘똘한 한 채를 남겨두지 않아요? 주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돈이 쪼그라들면 투자가들, 여기서 개인 투자가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투자 주체가 중요한 거예요. 투자 주체들은 똘똘한 한 채를 가지고 있어요. 얘네들 주식을 적게 팔아요. 돈이 급하잖아요. 허접한 기업부터 먼저 팔고 불확실성이 있는 기업들부터 먼저 팔고 그리고 마지막은 좀 남겨놔요. 제일 아까운 기업들. 그러니까 보통 그러잖아요. 현금이 좀 필요해. 야 근데 내가 야 그건 좀 냅둬. 그거 좀 기다려봐. 이런 것들 있잖아. 그거는 좀 팔고 팔지 말고 좀 남겨놔. 기대감, 뭔가 대박 날 것 같은 기대감이 있거나 야 도저히 그 가격에 못 팔겠다 포기하는 자금들이 있었을 경우에는 거래대금이 줄면서 그 주식은 시장이 급락하더라도 잘 빠지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걸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뭘로 표현하냐면 이제 계좌 보호구역이라고 해가지고 좀 표현을 좀 해드리긴 했었거든요. 그 알테오젠이나 삼천당제약이나 리가켄바이오하고 셀트리온 이렇게 여러분한테 추천드렸었다가 이제 세 종목은 시세가 터졌는데 셀트리온은 이제 수익이 안 났었지 않습니까? 시세가 안 붙었었잖아요. 그래서 근데 지금 수익 났잖아요. 18만 5천 원. 그래서 이게 이제 코스피 쪽으로 좀 이동하는 것 같다. 해서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유한양행이나 그다음에 그 셀트리온 요게 이제 계좌 보호 구역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여기에 피싱가에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 해드렸었잖아요. 그런 역할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팔기 싫은 거야. 왜냐면은 요거 하나 터지면 대박 날 것 같거든. 그리고 가격 메리트가 있으니까 별로 손해볼 건 없을 것 같은 자금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머니들이 안 파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시장이 급락하는데 셀트리온은 고점을 높이려고 하는 시도가 나오고 유한양행도 다른 주식과 다르죠.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인 거고 연말에 이 바이오 보안법 관련된 것도 있고 그다음에 FDA에서 이 렉나이저 통과됐을 때 어디서 대박 기대감이 나와 있고 침팬테라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있는 거야. 이거 잘 되면은 기업이 점프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쪽은 건들지 않는 거야. 다른 쪽을 건들고 있는 거야. 걔네들이 누구예요? 트럼프가 되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거 건든다고 하니까 자동차라든지 그 다음에 이 배터리 관련된 주식에서 돈을 오히려 더 빼는 거고 그 다음에 반도체 중심주를 빼기 싫으니까 소부장 쪽에서 자금을 회수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쪽 관련된 주식들이 더 금당세가 많이 나오는 거고 전략주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쪼그라들면서 돈이 확산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시장이 현재 9조에서 10조밖에 없었을 때는 다른 이유는 다 치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건 다 후행이 다 치워버리고 빅스지피가 어쨌거나 급락을 했기 때문에 시장 좀 안정화를 시도하려고 하는 시도가 나왔잖아요. 우리나라에 반영되는지 봐야 돼요. 그러면 9조에서 10조 시장으로 유지가 되면 계좌보호구역에 있는 종목 하나,
그다음에 바이오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반도체 가운데에서 실적주 중심으로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이야기했던 건 LG하고 삼성전자 계열이죠. 관련된 주식 요거 하고, 그다음에 자동차에 돈이 붙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간망이에요. 9조에서 10조 시장은. 아시겠죠? 그리고 나머지 뭐 반등 나올 때는 다 매매로 가야 되는 거고, 9조에서 10조 요거에서 돈이 이제 커지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뭐 한 12조가 가고 15조가 하면서 자금들이 붙기 시작을 할 거 아닙니까? 그때 자동차고 지주사고 손이 같이 붙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판을 다시 위로 돌아 세울 수 있다 이거야.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일정 수준의 현금을 유지하고 당분간 고점에서의 이 상하단 밴드를 확인한 다음에 대응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의견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성우 투자하세요. 네, 거래가 많이 줄어 있는 것에 대한 아쉬움도 같이 좀 드러내 주셨네요. 지금까지 오늘의 정석이었습니다.